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스로 정리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이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등의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꾸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죠? 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2번, 발전기의 원리는 자석이 코일 주위에서 운동하면서 코일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칠판에 적혀 있는데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풍력 발전의 예는요. 풍력 발전이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렇죠.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고, 수력 발전이란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자가 발전식 전조 등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의 바퀴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죠. 코일 주위에서 무엇이 운동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까? 네, 자석이 운동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는 바람의 어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주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전기 에너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쉬운 에너지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2번,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3번, 모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죠. 3번,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한다. 아니죠? 뭐예요?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머리말리개를 작동하면 날개가 돌아가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이때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양과 같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그 합친 것은 전기 에너지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보겠습니다. 개념 짚고 가기 1번.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2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너무 많이 했죠? 알아두시고요. 3번,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위로 던진 물체나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4번,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등의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발전이라고 하죠. 전기 난로는 전기 에너지를 무엇으로 전환합니까? 열 에너지로 전환하겠죠. 가전제품은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량은 보존된다라고 했습니다. 7번,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뭐라고 합니까?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면은 전기 에너지 양을 전력량이라고 하고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이죠. 그 다음 1번, 그림은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단 B와 D의 높이는 같습니다. 공이 C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맞아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아니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죠. 틀렸고요.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같다.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항상 같겠죠.
3번 AB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DE 구간,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니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요. BC 구간은 여기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증가한 위치의 에너지는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양과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었죠. 2번 발전기에서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에 흔들었더니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코일의 전류가 흐르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입니다. 니은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다이오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땡 틀렸고 디귿 간이 발전기를 흔들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됩니다. 네, 다음은 3번. 표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소비 전력이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을 얘기하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충전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2만 줄 이상의 전기에너지가 소비된다. 자, 충전기는 6W인데요. 1초 동안 6W고요. 자, 3600조를 더하면 2만 줄 이상의 전기에너지가 소비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계산을 핸드폰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6 곱하기 3600 하면은 2만 1600줄이 됩니다. 2만 줄 이상의 전기에너지 맞죠? 그 다음 니은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보다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뭐가 있죠? 전기장판 250, 전기난로 900, 전기밥솥 1000. 그러니까 뭐예요? 열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빛에너지로 쓰는 LED 등이나 형광등은 100도 안 돼요. 35, 15. 그래서 열에너지로 쓰는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디귿.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은 같다. 자, 에어컨은 1초당 1200W고요. 선풍기는 40. 몇 배예요? 바로 30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개 킨 거랑 에어컨 한 대 킨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갈릴레이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공을 놓으면 반대편으로 처음 높이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반대편을 평평하게 놓으면 공은 계속 운동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는 이 바닥면과 공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정도 멈추겠죠. 하지만 마찰력이 없다면 계속 갈 겁니다. 이러한 갈릴레이 주장을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으로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만큼의 처음 위치 에너지를 가지면 여기에서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겠죠. 똑같은 높이 가다가 쭉 똑같은 높이 위치 에너지만큼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쭉 보존돼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 쓰실 필요는 없고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위치에 있는 공은 위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죠? 공이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점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나옵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면 공은 다시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때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 처음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반대편 빗면의 기울기를 점점 낮게 하여 평평하게 하면 공이 처음 위치에 굴러 내려왔을 때 전환된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보존되어서 계속 굴러갈 것이다 라고 갈릴레이가 생각을 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 다음 5번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들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놀이동산에서 자, 롤러코스터 처음에 기계의 힘으로 열차의 높은 곳까지 끌어올린 후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출발하여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아래쪽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 다음 6번 스카이다이버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스카이다이버의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속력이 일정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떨어질 때 낙하하는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는 증가한다. 일정해지면 속력이 일정해지면 운동 에너지도 일정하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점점 작아집니다.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점점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원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해야 되는데 가다가 저항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저항과 운동 에너지가 합쳤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점점 작아진다 라는 것이죠. 7번 그림은 자전거 바퀴가 회전할 때 바퀴에 접촉되는 회전축이 돌아가는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퀴가 움직이면 이 회전축이 움직이면 자석이 움직이면서 이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조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세요. 어떻게 하죠? 바퀴가 움직이면 바퀴에 접촉된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자석이 돌아갑니다. 이때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정전기 유도 향상 되겠습니다. 2번 전자기 유도 향상. 그 다음에 2번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여 전조등이 켜질 때 에너지 전환을 설명하세요. 회전하는 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겠죠?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자석을 움직이게 하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전조등을 켤 수 있다. 전조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의 시험 범위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